오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위한 비전을 주실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상남 리더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상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요새 캠핑 좀 관심 있어가지고 보는데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오줌 캠핑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또 이렇게 막 비가 오고 막 맞고 막 이런 거 별로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라가지고 그 왜 사람들이 오줌 캠핑을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그 여성들 근데 제가 오줌 캠핑 다니는 분들의 그 느낌이 어떨까를 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가 최소한의 방어막이 있다라는 거죠. 텐트도 있고 비를 내가 직접적으로 맞지 않아도 이 빗소리를 즐길 만한 여유를 즐길 수 있을 만한 뭔가 최소한의 방어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요새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메이 사업을 만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파운드 플래티넘이 되고 사실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낳고 지금 5살인데 저도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5살인데 한 1년 정도 쉬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아메이 사업에서 크게 많은 성공을 얻고 크게 많은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1년 동안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는 그늘 아래서 받는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는 1년 동안의 시간이 온전히 그냥 정말 좀 아이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우중 캠핑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 뭐 팬데믹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주변에도 보면 이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근데 아메이 사업이 정말 우중 캠핑을 즐기는 캠퍼의 마음처럼 아메이 사업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좀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이 힘든 상황을 조금 더 관망하고 여유롭게 봐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비즈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수업은 그 DBC 1주차 강의인데요. 이게 저도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뭐 김중우 사님 패밀리에서 같이 비즈니스 하고 있고 파운더스 플래티넘이고 실내 인테리어 쪽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울산 뭐 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준비하면은 그냥 문화 강좌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한 2, 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자료인데 한번 보시죠. 일단 보시고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그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컴퓨터로 뭔가를 그려놓으면 되게 어색했죠. 근데 지금은 이 장면 보시면 빗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장면인데요. 컴퓨터로 그려 저희 이제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작업해서 이렇게 그리거든요. 인테리어 설계하고 건축 설계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괜찮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드림 빌딩이 되겠죠. 집 평생 사실 저는 건축 쪽에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 몇 안 되거든요, 사실. 맨날 남이 지어놓은 거 들어가서 돈 주고 들어가서 살다가 죽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제 직업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으세요, 인테리어 하세요, 이렇게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았거든요. 뭔가 새가 날아다니고 이런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린다든지 물이 수면이 잔잔히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충분히 시뮬레이션이 대충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거는 아메이 사업을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을 지금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한번 알아보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DBC를 들었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스폰서가 진짜 가보자, 좋은 강의다 가보자 라고 얘기하면 왠지 가면 뭔가를 사야 될까봐, 뭔가 이게 고가의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아메이 싼 제품들도 참 많은데 왠지 아메이 강의를 가자고 하면 저 꼭 그런 걸 하나 좀 앵겨가지고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만류하다가 정말 스폰서의 어느 순간 그래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스폰서 따라가서 얘기 들어보면 아 이게 뭐가 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뭘 알아보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스폰서 되시는 분들 아니면 주변의 형, 누나, 동생들이 정말 가보자, 좀 좋은 강의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손에 이끌려서 이 귀한 시간들을 내서 오셨을 텐데 오늘 그 귀한 시간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 사업 비즈니스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강의를 제가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다단계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일각에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뭐 코로나 사태고 팬데믹이기 때문에 또 같은 또 무슨 이렇게 상황으로 엮여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암암리에 이렇게 높아지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제가 하는 이 얘기들을 좀 들어보시고요. 사실 저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런 그 아메이 사업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 뭐 이런 가게를 해보십시오. 이런 가게를 인테리어에서 카페를 해보세요. 이런 가게를 해서 뭐 이렇게 꾸며서 커피숍을 하시면 장사 잘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컨설팅을 하지만 사실 아메이도 여러분들한테 사실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이 사업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괜찮은 일인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인테리어 사무실을 하고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지만 아메이 사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실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신랑이 뭐 남편분이 나와서 돈을 벌고 있고 내가 집에서 지금 그 전업주부로서 지금 애들 보고 지금 가정살림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드 잡으로 뭔가 한 달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수입을 더 벌기 위해서 이 일을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 어떤 비즈니스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조금 들어보시고 이 아메이 사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들을 한번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의 직업을 선택하신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저는 대학교 교수가 제 꿈은 아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 꿈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올해 들어서 강의가 전부 다 온라인 강의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 사실 요만학교 때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제 수업을 듣는지도 모르고요. 사실 유튜브 강의처럼 사무실에서 강의 녹화해서 매주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뭐 확인하는 정도만 하고 있고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다음 주에 학생들 과제 받아서 평가해서 학점 내야 되는데 뭐 그냥 학생들 안 만나도 그냥 강의가 돌아갑니다.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오면 이렇게 사회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팬데믹 상황에서 제가 가장 부러운 분은 제 김치국 사장님 잘 가고 있습니다. 직장인 경력 연차별 평균 이직 횟수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남성분들 내구조고 이게 여성분들 내구조인데 제일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월급날이죠.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날이죠. 월급날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평균 직장생활 10년 정도 하시면 한 4번 정도 이직하시고 평균은 2.6회 한 3번 정도 이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제 자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사회생활을 치열하게 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느낌의 사회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고요, 솔직히.
아침에 막 전철 버스 타고 막 이렇게 블랙 가면서 이렇게 회사 생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1차 수입에 대해서 이런 부분 생활들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고 계시다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요. 그리고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 돈이 조금 모이고 조금 더 여유롭고 내가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나오고 생기고 이러면 조금 더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자영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괜찮아 살을 안 쪄 이러면서 회칙도 생각해 보시고 이 베스트셀러는 아닌데 이런 책들이 서점에 있더라고요. 5,500만 원짜리 작은 식당은 인테리어에서 진짜 작은 식당. 제가 인테리어 하니까 알잖아요. 보증금 1,000만 원에 달에 한 60만 원 내고 인테리어 한 3,000만 원 들어가고 집기 사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여유 자금도 없이 빡빡한 한 달만 장사가 안 돼도 내가 카드값을 메꿀 수 없을까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으로 자영업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자영업의 케이스는 아닙니다. 책이 나와 있지만. 그리고 그냥 조금 이제 회사 생활에서 한 10년 차 정도 돼서 퇴직금도 좀 받고 여유가 좀 있어서 지금 뭐 울산에는 대기업 있으니까 명예퇴직 해서 한 2억 정도 받아서 명예퇴직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와서 보시면 역세권 식당인데 좀 될 것 같잖아요. 역세권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 식당 참모 한 분, 그다음 아르바이트 2분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매달 고정비 지출만 1,000만 원 이상 나와요. 이런 장사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는 여러분들 차이죠. 생각의 차이죠. 근데 사실 저도 인테리어 하지만 이런 가게 인테리어 하잖아요. 저도 인테리어 해드리거든요. 일단 제 1차 사이즈 잡힐거든요. 네, 해드리는데 오래 못 버팁니다. 특별한 아이템이 없는 이상. 자, 요새 저희 마음 먹은 처형이 막 암이라면서 저한테 암인지 엄인지 모르겠는데 암이라면서 막 자랑을 하길래 방탄소년단 최대 그 수혜자 방시혁입니다. 방탄소년단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들이고 있죠. 여기 신비한 잡학사전에 나온 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저도 웬만큼 좀 안다고 좀 이게 남한편 좀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김준사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늘 이분들 TV에 나와서 잡학사전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지식들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역사에서부터 문화에서 사회 역사에서 전반 경제에 대한 부분까지 이분들 다 왜 그런 지식들이 있을까요? 물론 공부했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지식들이 있는 거겠지만 다 인쇄수익자예요. 책 써서 인쇄수익 받고요. 음악 이분도 뭐 정치는 했지만 책 쓰죠. 여기는 요리 음식평론가 이건 인쇄수익 받고 있는 이거는 공학 박사로서 또 책 쓰고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인쇄 수입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삶에 어느 정도 버는 거에 1차 수익에서 초월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지식적으로 좀 깊어지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지식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인쇄 수익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변 뭐 연예인들 부동산 사고 뭐 하는 부분들도요.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민 사업이 이런 인쇄 수익의 부류로서 여러분들한테 재테크나 머리의 수단으로서 또 아니면 미래 사업을 준비하는 부분으로서 이 일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영업 회사원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업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업가 아니고 자꾸 자영업입니다. 시간이랑 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나 인쇄 수익자의 개념으로 전환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얇은 선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쪽 중간선은 굉장히 높고 두꺼워서 회사원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단계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이게 생각이 전환도 많이 필요할 뿐더러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여기 케이스에 있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 많이 안 계시다고 제 생각은. 근데 생각은 이렇게 가셔야죠. 일단 생각이 가고 있으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가면 몸이 가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멘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돈을 버는 일과 돈을 쓰는 일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아주 상반되고 다른 일이죠. 왜냐하면 월급 받으면 카드값 나가고 없으니까 통장에 거의 제로 포인트로 쫙 이렇게 내려가면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 회사에서 명절 선물 1,000만 원 가량 구입한다. 어떤 구매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마트 가서 0.1% 정도 캐시백 받고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니까 사실래요. 아니면 백화점 가서 좀 뭐 주차 편리하고 하루에 20만 원이면 또 영수증 모아가지고 또 이거 또 사은품 받으러 또 개딱지가지고 이거 붙어가지고 써있잖아요. 네? 하실래요?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하시겠어요? 다음에 최대 사시는 구매 포인트 60%까지 적립시켜드리고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고 그다음에 100% 만족 보증에서 환불되죠.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도 마련해줍니다. 업체가 있는 분들은 아메에서 명절 선물 구입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택배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택배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자, 다른 나라들이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 굉장히 부럽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을 따라하고 싶어도 못 따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IT 기반 산업이 되어 있고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5년 전이었다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상에 제가 울산에 첫 확진자 나왔을 때 그게 김진구 리더님 그 같은 줄에 있는데 제가 그 전날 김진구 사장님이랑 밥 먹었거든요. 근데 집에 마음이 불안한 기라 김진구 사장님 혹시나 진짜 같은 나이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불안한데 그 전날 제가 저희 동네 마트를 갔는데 명절 때도 못 보는 상황을 제가 봤거든요. 한 200분이 마트에서 다 쌀과 라면을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 하루만 그랬어요. 하루만. 사람들이 이 상황을 처음 겪어봤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뭐 쿠팡에서 배달시키고 뭐 마켓컬리에서 배달시켜서 새벽 배송으로 집 앞에 다 오니까 그다음부터 새벽 배송 그 사재기 안 하더라고요. 또 이 택배 배송이 되는 게 얼마나 좋은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사실은 오늘 제 강의는 이 내용만 얘기가 다 되면 다른 잡담 해도 되고 빨리 마쳐도 됩니다. 사실 우리 경제생활 할 때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물론 이 안에서도 뭐 공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뭐 청판에서 일하시면서 돈을 벌고 해서도 돈을 벌고 하시겠지만 이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생활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까지가 없었죠. 여기까지밖에 없었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 300원에 만들면 광고 TV에서 광고 보고 내가 저 물건 사야 되겠다. 총판 돈을 속에 넣어서 소비자가 1,000원에 물건을 사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인가 뭐 이게 쿠팡 이건 여기 밑에는 여기는 이마트 뭐 이런 대형 쇼핑몰들이 나오면서 소비자가 1,000원에 사던 물건을 차 타고 가서 차에 받아갖고 오니까 좀 더 싸게 살 수 있더라 해서 차를 타고 물건을 사러 가는 상황이 됐죠. 대형 할인 매장. 근데 예전에 여기서 100%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점점 소비의 시장이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50%면 여기서 50%를 사람들이 사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여기서 머물렀던 돈이 이쪽으로 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수익을 벌고 돈을 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게 나오고 쿠팡, 마켓컬리, 아마존 직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집에서도 잠옷바람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택배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구매 채널을 이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100%였던 구매 소득이
차츰차츰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을 보면 막 섞이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유튜브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스토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대형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떼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대형 할인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이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들이 브랜딩화 돼 있지 않으니까 이제 섞여서 막 서로 시장들을 막 잡아먹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인터넷 쇼핑몰에서 독보적으로 성장했던 회사들 꼽으로 하면 뭐 대한민국 여성들이 모두 다 거진 다 입는다는 안다르가 있겠죠. 너무 붙어가지고. 아메이 사업은 사실은 인터넷 쇼핑몰에 가까운 사업인데 제품들이 다 브랜딩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50 원가를 350원에 만들어서 35% 캐시백 해주고 회원 소비자에게 700원에 판매하는데 대형 할인 매장이 갖고 있는 제품들처럼 아메이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은 브랜딩화 되어 있죠. 인터넷 쇼핑몰이 사실은 좀 불안한 이유는 제품들이 브랜딩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제품이 괜찮은 제품인지 남이 정말 쓰고 이 제품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계속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그런 게 없죠. 제품들이 다 브랜딩화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해서 회원 소비자가로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와,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45분만 되죠. 자,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 돈을 쓰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이 되고 지출이 수입이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저희 집 앞마트에서 저희 한 5년 정도 포인트 쌓았는데 어제 보니까 19,000원 쌓였더라고요. 5년 동안 생필품 샀는데요. 사실 근데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아메이 사업에서 20만 포인트만 하셔도 저희 마트에서 5년 동안 모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메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괜찮은 일인지 한번쯤 이 일을 비즈니스로 아니면 이 일을 소비자로 오래 해볼 만한 하지 않으세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아메이 회원 가입, 소비자 지금 얘기하신 분들한테 회원 가입하시고 스폰서가 이렇게 회원 가입하라고 한 채널에 따라서 아메이 사업 회원 가입하시고 물건 써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쌓여서 캐시백이 들어오면 스폰서 안내 받으셔가지고 이런 미팅을 받아서 좀 더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알아보신 다음에 이 비즈니스가 괜찮다고 하면 주변한테 좀 알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서서히 시작되게 되죠. 거대한 줄 모르고 시작되는 비즈니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온라인 창업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온라인 창업 지금 20, 30대 어떤지 아세요? 구매를? 백화점 가서 물건 보고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합니다. 저희 학교 나가는 학생들 보면요 백화점 가서 옷을 봐요. 그 다음에 시즌 오프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랬다가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서 싼 채널 들어가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옷을 한 30%에서 한 50%까지 할인된 가격이 됐을 때 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쇼핑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와 꼭 경쟁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시면 이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의 가용 범위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난 온라인 창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네팔 아세요? 이거 인터넷에서 유행은 아니고 그 소위 전문가들, 유튜버들한테서 소용된 내용인데 네팔 물건 사서 되파는 사람들. 지금 그 온라인상에서 쇼핑몰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하시는 분들 보면 코스트코에서 물건 사서 되팔아요. 코스트코에서 물건 사서 쿠팡에다 팝니다. 근데 쿠팡에다 파는 물건들이 대부분 단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적자 보고 파는 것도 있고요. 택배비 2,000원 보태가지고 쿠팡 수수료 11% 보태가지고 물건 떼가지고 팔거든요. 개당 500원 넘는 물건도 있고요. 더 안 남는 물건도 있어요. 택배를 하루에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벌려면
택배를 하루에 한 200개씩 배송하셔야 돼요. 200개. 여러분들 사실은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고 아메이 택배 하루에 200개씩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메이 사업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각자 집에서 소비하시고 스폰서들한테 전달 받으신 거 제대로 소비하시고 제대로 소비 받으신 거 제대로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서 구매하고 알아서 쇼핑 일어나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비즈니스는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아메이서만큼 초반에 자본력이 없이 구정 광고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으면 그냥 알아서 일어나는 매출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번다는 건 사실 온라인 마켓을 해서 1,000만 원 벌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와서 이거 아메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이 일이 얼마나 시간을 들여놨을 때 그 뒤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비즈니스로서. 자, 사실은 전 세계에서 회원가입비를 받지 않고 비즈니스를 아메이 사업에서 비즈니스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회원가입비 못 받게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본에도 한 회원가입비 1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회원가입비로 장사한다는 코스트코도 이 정도 비용은 내야 됩니다. 매년. 그 코스트코는 물건 안 팔아도 매년 회원들한테 받는 돈만 갖고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회사. 그만큼 회원가입비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카드 연회비처럼. 근데 사실 아메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렇지만 돈 안 내셔도 되잖아요. 단지 옆에서 있는 파트너든지 스폰서가 와서 회원가입이라고 처음에 좀 귀찮게 얘기하셔서 그렇지 회원가입하는데 돈 하나도 안 돼요. 아메이 사업하고 일반 사업의 차이점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이거 되게 복잡해서 그죠? 사진 하나 찍어두시고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투자금도 없어요. 투자금도 없고요. 시간 투자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조금씩 투자하시면 돼요. 투자하시다가 이게 어느 일정 시간을 지나가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 일이 조금 더 내가 시간적으로 투자하고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점차 들여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수입은 처음에 10,000원부터 수십억까지 벌 수 있습니다. 자, 아이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코스트코에서 물건 타서 쿠팡에서 파는 그런 쇼핑몰 하시면 아이템을 매번 선정하려고 매일 코스트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포장하면 안 깨지는 물건들, 매일 작은 물건들, 부피가 작은 물건들 고민해서 고르셔야 되고요. 매일 쿠팡 쇼핑몰에 들어서 내 경쟁자가 얼마의 가격으로 올리는지 보고 매일 수정하셔야 돼요. 자, 아메이 사업에서 아이템이 매달 새로운 제품을 매달 공개해줘요. 아이템 종류는 1,000여 개에서 플러스 알파까지 될 수 있죠. 아이템 독샷은 특허 700건이고 출원 중인 게 500건인데 이건 뭐 약간 변동 상황이 있는데 하여튼 많은 특허들을 갖고 있고 많은 특허들을 출원하는 해서 교육 시스템, 우리는 교육 시스템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뭐 되게 이야기 잘 못하셔도 이런 장소에 오시면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 지출 이거 굉장히 크죠. 뭐 일반 사업하시면 뭐 전기세, 물세, 인터넷비, 아르바이트 비용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나오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식당 하나만 하셔도 웬만한 직장 아르바이트 한 2-3명 두면 고정비 지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새 알바생들이 또 뭔가 이렇게 저질 일들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한 달 일했는데 나가라 하면 근로계약서 안 썼으니까 한 달치 월급 더 달라고 한다든지 이게 고용노동부 뭐 이런 법들이 되게 많대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도 안 들죠. 저 같은 사람은 아메이 하시는 분들 만나면 못 먹고 사. 그 다음에 회계는 아메이 회사가 다 해줍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달 되고 분기 마칠 때 6월달 되면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세금 계산한다고.
앞으로는 남들 뒤로 보면 세금 주다가 볼일 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베는 미리 회사에서 다 계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도 국내 해외 다 있습니다.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이랑 중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굉장히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아메 사업을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되어 있죠. 저희 그룹에도 몽골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다 계시죠.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가 망해도 사실은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는 개념이지 금전적으로 다 아베 사업보다 망했다고 얘기할 만큼 뭐 이렇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일은 아닙니다. 10분 안에 정리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은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뭐 식당, 역세권 식당 뭐 권리금 한 1억 주고 그다음에 인수받는데 한 2억 5천 들어가가지고 월에 2천만 원 받는다는 직업은 사실 저는 2천만 원을 번다 해도 저는 그런 직업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침에 새벽 시장 가서 배추 뭐 식자재를 사서 차에다 싣고 일단 식당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 썼다가 오늘 이번 달 장사 안 되니까 너 다음 달부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제 의사가 아니라 사장님 의사로 저를 짜는 거니까 다음 달 월까지 한 달 더 주세요. 뭐 이런 상황들을 안 당할 것 같아서 일단 그저 되게 선택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실 학교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는 게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세요? 한 3천만 원, 2천만 원 버는데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밤 한 11시까지 일하는 식당 하나 하시면 여러분들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이 길더라도 오랫동안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을 해두고 나면 계속해서 수입이 나오는 일을 하고 싶고요. 매달 사실은 뭐 1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저는 그 매달 나오는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그 100만 원을 버는 시간만큼 제 시간을 다른 데다가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부분과 공간적인 그 제약이라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고요. 매일 일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지사 사람들하고 같은 일을 하는 일이면 즐겁고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했을 때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공평하게 분배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한 5년? 결혼하기 전에 한 7, 8년 전쯤에 본의 아니게 세금을 많이 좀 맞아가지고 세금을 그때 한 9천만 원 가까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 갚는다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세금 신경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매년 뭐 억대가 매출이 넘어가면 세금 내야 되는 게 48%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세하고 정리하는데 시간 드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매년 이걸 어떤 아이템으로 취급할지에 대해서 고민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갖고 올 건지 그 다음에 갖고 와서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해서 고민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점포도 사실 점포 세 나가는 보통 아깝더라고요. 점포 인테리어 안 했으면 좋겠고 인테리어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고용 인사 관리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노트북 한 대만 가지고 그냥 좀 뭐 날씨 좀 덥고 이럴 때는 그 뭐 삼산동 스타벅스 같은 데 좀 앉아가지고 그 애들 거기 젊은 애들이 거기서 노트북 펴두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 좀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노트북 들고 서울에서 배송이 왔네 이렇게 눌러보면 서울에 계신 우리 사장님 리더님이 오늘 20만 표 쓰셨구나 이런 거 좀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뭐 우리 사실 다 리더님들 사업하고 계시지만 김재훈 리더님 이렇게 LOS만 월초에 LOS 1월 1일 날 LOS만 찍어봐도 행복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뭐
저도 파트너들 막 비즈니스 진행되고 있으면 LOS 찍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제가 판매하지 않았는데 파트너분들이 소비가 일어나고 막 하루에 막 100만 PB씩 소비가 일어나고 김중사는 그 훨씬 더 그 이상이겠지.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시는 리더님들 20만 PB를 맞추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100만 PB에 120만 PB에 맞추기 위해서 막 비즈니스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리더분들 오늘 아침에 찍어보고 저녁에 가서 LOS 찍어보고 오늘 PB가 안 떴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리더분들 계실 텐데 시간 지나시면 충분히 그 부분들이 역전되고 수입이 늘어나는 비즈니스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똑같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자, 아메이사업 장점은요, 일단 제조와 판매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사고 팔거나 할 때 회원분들에게 물건을 전달하고자 하실 때 회사가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이 물건이 하자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회사가 다 책임지죠. 여러 가지 그것들은 정말 히스토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스폰서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우수한 품질은 700여 개 특허에 350여 개 출연 중인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출연 중이고 매년 바뀌지만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출시합니다. 신제품이 매년 업데이트되고요. 완벽한 특허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 만족 보증제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보라든가 뭐 아메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90일 이상이면 다 바꾸죠. 회계 관련도 되고 상속 그 가뚝이라고 하는 오뚜기에서 회사 리즈 받는데 1,500원 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시불로 낼 수 없어서 분할로 다 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직은 아메 사업을 상속을 시켜줘도 핀을 상속이 되잖아요. 자본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상속시켜줘도 이게 무형의 자산이라고 취급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적으로 국제사업도 우리 그 비즈니스에서 많이 보시죠. 몽골에서 안달이는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국제사업도 많이 하고요. 사업자는 단지 유통에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메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알아보시면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아메 사업 비즈니스를 다 알려드리긴 좀 그렇겠지만 아메 사업 비즈니스를 스폰서를 통해서 이런 미팅장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아메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알아보시는 것보다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속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고요. 저하고 또 이런 팀워크 속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면 김지우사님 그룹 이런 모든 리더분들이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도와드릴 수 있고 같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즈니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큰 성장과 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더 자세한 강의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진환 MC, 정상남 기자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